네, 안녕하세요. 송기술사입니다. 토픽별 선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6강 1교시 수업입니다. 먼저 토픽 51번 이자계산법입니다. 125일 2교시에서 벌기 40년인 소나무림을 20년생일 때 구입하여 처음에는 20년, 그 다음에는 40년마다 1000만원의 주벌 수입을 영구히 얻기 위한 현재가의 합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평가의 계산적 기초이자 계산 방법을 보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리법과 복리법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년작업과 같이 매년 이자를 계산해야 할 때는 단리법으로 계산하고 간단작업과 같이 생산기간을 단위로하여 이자를 계산할 때와 장기간의 산림경영 계산에는 복리법을 적용합니다. 단위법과 복리법을 살펴보면 단위법은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보통 1년 이하의 단기 이자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식은 원리합계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기간에다가 이율을 곱한 겁니다. 복리법은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얻는 원리합계의 차기의 원금으로 하여 그 다음에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즉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각 기말에 원금에다가 가산한 원리합계가 차기의 원금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그 기간마다 이자액만큼 증가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임업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원리합계 N은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율에다가 기간을 1 플러스 P의 N제곱으로 계산합니다. 복리산 공식은 산림평가에서 적용되는 계산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자계산법이 복리산법입니다. 실제로 산림경영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 또는 재산의 유리성을 판정하기 위한 자료 작성에 복리계산을 적용합니다. 산림평가에서 장래의 가격 또는 원리 합계를 후가, 퓨처 밸류라 하고 현재의 가격 또는 원금을 전가, 프레젠트 밸류라고 합니다. 복리산 공식에서 사용하게 될 기호를 일괄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V는 원금 그리고 현재 가치를 말하며 P는 백분율로 표시한 이율, 그리고 N은 연수, R은 연령 수입 및 연년 지출, 소문자 R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R은 정기 수입 또는 정기 지출, 그리고 N은 N년 후의 가치, 원리합계 후가입니다. 복리산 공식에는 후가계산식, 정가계산식이 있으며 이자계산식으로 무한이자계산식, 무한연년이자의 정가계산식, 무한정기이자의 정가계산식과 유한이자계산식, 유한연년이자의 계산식, 그리고 유한이자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후가계산식과 정가계산식을 살펴보면 후가계산식은 N은 V 가로 열고 1 플러스 N제곱은 V 곱하기 1.0 P의 N제곱입니다. 1 플러스 P의 N제곱은 1.0 P N제곱으로 임업에서는 후가계수 또는 복리율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후가계수표를 이용합니다. 정가계산식 V는 1 플러스 N의 N자승분의 N으로 이는 1.0 P의 N제곱분의 N입니다. 1 플러스 P의 N제곱의 분의 1은 1.0 P의 N제곱분의 1로 정가계수 또는 할인율이라고 하며 정가계수표를 이용합니다. 무한이자 계산식을 살펴보면 무한연년이자 정가계산식 N은 0.0 P분의 R로 매년 연말에 가서 R씩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정가 합계식입니다. 식은 R씩 균등하게
수익을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재화의 현재 가치이므로 일반적으로 자본가 또는 환원가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무한정기이자의 정가계산식은 K는 1 플러스 N제곱 빼기 1분의 R은 1.0 P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로 현재로부터 3년마다입니다. N년마다 R씩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정가합계로 식은 주벌수학과 같이 벌기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영구히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현재가인 자본가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번에 정가합계는 1 플러스 n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가로열고 1 플러스 p n에서 m을 빼는 거에 제곱은 1.0 p n승분의 마이너스 1 r 1.0 p n 마이너스 m승의 식은 제1회 1회는 m년 후에 그 다음에는 n년마다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정가합계 K를 나타냅니다. 예제로 벌기 40년인 소나무림을 20년 생일 때 구입하여 처음에는 20년, 그 다음부터는 40년마다가 1,000만 원의 주벌 수익을 영구히 얻을 수 있는 현재가 합계로 120회 1교시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단 이율은 5%이고 1.05의 40승은 7이고 1.05의 20승은 3입니다. 여기에서 식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이를 보면 전과 함께 K는 1.0 P의 N승 마이너스 1 R 1.0 P의 N 마이너스 M승이므로 1,000만 원은 주벌 수익 1,000만 원 곱하기 1.05의 40승 빼기 1은 1.05에 40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1,000만 원 빼기 1.05에 40승은 7이고 1.05에 20승은 3으로 주어졌으므로 1,000만 원 곱하면 50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예제인 상수리나무 외림을 새로 조성하였을 때 첫 수확은 20년 후에 150만 원을 얻고 그 후로부터 15년마다 동일액의 수입을 얻는다고 할 때 이 살림의 현재가를 구하라. 단 이율은 6%이다. 풀이 K는 1.0 PM-1분의 R 1.0 PM-M이므로 여기서 R은 1,500만 원 곱하기 1.0 이율은 6%이므로 1.0에다 15년 후니까 15 빼기 1 그리고 1.06에서 15년마다이므로 15 빼기 그리고 첫 수확 20년이므로 빼기 20년 하면은 계산하면 80만 2,076원이 계산됩니다. 3번의 식은 제1의 이자는 현재, 그 다음부터는 N년마다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정가 합계를 나타납니다. 정가 합계 K는 1 플러스 N의 N자승 마이너스 1분의 R은 1 플러스 P의 N자승은 1.0 Pn 마이너스 1 R 곱하기 1.0 P의 N자승입니다. 다음 유한이자의 계산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 연년이자의 계산식과 유한 정기이자의 계산식으로 나뉘어 살펴보면 먼저 유한 연년이자의 계산식은 K의 식은 식에서 1.0 P분의 1.0 N P의 N자승 빼기 1은 연금 후가 개수라고 합니다. 매년 연말에 R씩 N에 얻을 수 있는 이자의 후가 계산을 말하며 다음 2번 식의 K는 매년 연말에 R씩 N에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정가 합계를 말하며 식에서
1.0 P의 N 분의 1.0 P의 N자승 마이너스 1을 연금 정가, 현재가 계수라고도 합니다. 다음 연년 정기 이자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1번식은 M년마다 R씩 N에 얻을 수 있는 이자의 후가 합계를 나타내는 계산식이고 2번식은 M년마다 R씩 N에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정가 합계를 나타내는 계산식입니다. 3번식은 제1회는 현재부터 알파 A년 후에 그리고 그 후로는 M년마다 R씩 N에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정가 합계를 나타냅니다. 다음 정기이자와 연년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M년마다 N에 얻을 수 있는 정기이자를 같은 기간 내에 연년이자로 환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무한정기이자의 정가 합계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부터 N년마다 R의 이자를 영구히 얻을 수 있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은 1 플러스 P의 N자승 마이너스 1 분의 R 곱하기 0.0P 이므로 R은 0.0P의 R의 1 플러스 P N자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27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2번 유령님, 충령님, 장령님의 임목평가 방법입니다. 69회 1교시 유령님, 충령님, 장령님의 임목평가 방법 75회 1교시 임목평가 방법을 매매가, 비용가, 기만가, 클래스저법으로 구분했을 때 해당되는 인분을 각각 쓰시오. 78회 3교시 임목을 평가하는 방법을 인분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설명하라. 81회 3교시 임목의 평가 방법을 인문의 유형, 영급 혹은 연령에 따라 설명하라. 89회 4교시 임목평가 중 임목의 평가 방법을 열거하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라. 107회 3교시 임목매매가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임목평가의 개요를 살펴보면 임목평가는 임지에서 자라고 있는 임목의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물인 임목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령림에서 임목평가는 식재 및 보육을 위한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임목비용가법이 채택됩니다. 벌기 미만의 장령림은 벌채에 이용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지만 임목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이용가치가 있을 경우로 주로 벌기에 도달한 때의 이용가치를 할인하여 평가하는 임목기만가법이 사용됩니다. 벌기에 도달한 인분 또는 벌기를 초과한 과속인분은 이용가치에 평가합니다. 이용가치는 그 인분을 벌채, 반출하여 원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에서 벌채, 반출 등에 소요된 벌채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시장가 역산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용가로 평가하기에는 인목이 너무 커서 평가하기 실정에 맞지 않고 또한 인목 기만가로 평가하기에는 벌채까지 연수가 너무 길어 확실성에 문제가 있는 중령님의 임목평가는 원가수익 절충 방식인 근라저법을 사용됩니다. 임목평가 방법의 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연급 또는 연령에 따른 구분은 유령님은 임목비용가, 장령님은 임목기만가, 중령님은 근라저법, 성숙님은 임목매매가로 산출합니다. 임목의 평가 방법을 다시 한번 보면 임목비용가는 유령님, 임목기만가는 벌기에 도달하지 않는 장령님, 벌기 미만의 장령님, 중령님의 임목평가식은 근라저식, 근라저식의 보정식, 마티네이트의 산림이용가법, 그리고 임목매매가, 직접적 평가 방법, 시장가 역산법이라고 하며 벌기 이상의 장령님, 성숙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목의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유령님의 임목평가 비용, 임목비용가법으로 유령님의 임목평가 방법인 임목비용가는 평가할 임목을 육성하는 데 투입된 일체의 경비의 후가에서 그동안의 수입의 후가를 공제한 가격입니다. 즉 순경비의 현재가 합계로서 결정한 가격입니다. 이 방법은 파우스트만이 제안한 것으로서 보통
HKM으로 나타납니다. HKM은 임시가격 B 플러스 V 관리비, 공급 사무비, 세금 수리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입니다. 1 플러스 P의 M승, P는 이율이고 M은 M년간으로 M년까지 수확한 M년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조림비, 조림비에는 정지, 종묘, 식재, 보식, 풀베기, 재벌, 가지치기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DA는 간벌 수입을 M년까지의 간벌 수입을 말하고, DA는 A년도의 간벌 수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DA는 간벌 수입의 합계를 말합니다. 원래 임목비용가는 장기간에 걸친 매년의 트리백을 알아내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간벌 이전의 유령 임목에 대한 가격 산정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벌기 미만의 장령님의 임목평가인 임목기만가법을 살펴보면, 임목기만가법 HEM은 이란 평가하고자 하는 임목을 일정 연도 벌기에 벌채하고자 할 때 장래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주벌수익, 간벌수익의 정가 합계에서 그동안에 소요되는 비용, 즉 지대와 관리비의 정가 합계를 공제한 차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목기만가는 미래 예상이익을 임업이율 P에 의하여 M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인공조림으로 육성한 현재 M년생의 임목이 유년일 때 벌치된다고 하면 임목기만가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됩니다. HEM은 AU 주벌수익에다가 A년의 간벌수익 DA에다가 1 플러스 P의 U 빼기 A 플러스해서 계속 가서 B 플러스 B는 지대, 그리고 V는 관리비, 그리고 1 플러스 P에서 U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을 1 플러스 P U 벌채년도에서 M을 빼면 됩니다. 뺀 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임목기만가법은 벌기에 가까운 장령님의 평정에 주로 이용됩니다. 중령님의 임목평가 글라저식을 보면 유령님에 대해서는 임목기용가법을 적용하고 장령님에 대해서는 임목기만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유령님에서 장령님에 이르는 중간연급 임목인 중령님에 대해서는 이들 방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합니다. 따라서 글라저는 수정별로 많은 임목 매매 자료를 수입하는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임목의 생장에 따른 단위면적당 가격의 변동은 임목 제적과 오타입니다. 수집하입니다. 글라저는 수정별로 많은 임목 매매 자료를 수집하여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임목의 생장에 따른 단위면적당 가격의 변동은 임목 제적과 임목 가격의 차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변동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임목가의 근사치를 산출하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유도하였는데 이 식을 글라저식이라고 합니다. AM은 M년생의 임목가격은 A유년 벌기령 때의 임목가격에서 CO 조림비용의 원가 그리고 표준 벌기의 제곱 그리고를 제곱으로 벌기 평균 대상목의 현재 연령을 제곱을 나눈 거에다가 조림비의 원가를 더한 겁니다. 글라저식은 벌기 이전의 성숙 중간에 있는 중간연급의 임목가를 산정하는데 적당합니다. 벌기 이상의 임목평가 시장가 역산법은 벌기에 도달하거나 벌기 이상의 임목평가 방법에는
벌기령을 초과한 인분에 있어서 매각하려고 하는 임목과 비슷한 수종으로서 임목의 상황, 입지, 운반관계 등 제반 조건이 비슷한 임목이 매각된 사례가 있으면 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목 가격을 평정하는 방법과 시장 매매가, 즉 원목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역산으로 간접적으로 임목 가격을 평가하는 시장가 역산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의 산림이 장량림이라 벌채되어 매각된 사례가 많지 않고 매각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 정리한 사례도 없어 일반적으로 시장가 역산법에 의한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가 역산법은 평가 대상 임목을 반출하여 시장에서 실제로 원목으로 매매되는 시장 가격 A에서 벌출 운반에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비용 B와 벌출 운반 및 매각 사업에서 얻어질 수 있는 정상이윤 R을 공제한 가격을 임목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에서 X는 단위 최적당 임목 가격을 의미하고 A는 단위 최적당 원목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B는 단위 최적당 생산비로 벌출비, 운반비, 기타 비용을 말하며 F는 조제율, 그리고 M은 자본회수 기간, 개월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P는 월 이율을 말하며 R은 기업 이익률을 말합니다. 시장가 역산법의 특징으로는 단위로 계산한 것, 그리고 자본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목 매각의 시장가 역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제3자 산림벌채업자가 임목을 구입하여 원목을 생산하는 경우로 X는 임목 매각 대금이고 A는 원목 생산액, B는 사업비, LR은 원목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 금리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28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3번 시작가 역산법입니다. 87회 2교시에서 임목 매매가 방법 중 시장가 역산법, 123회 4교시에서 임목평가에 있어 시장가 역산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벌기 이상 임목평가는 벌기에 달하거나 벌기 이상의 임목평가 방법에는 벌기령을 초과한 인분에 있어서 매각하려고 하는 임목과 비슷한 수종으로서 임목의 상황, 입지, 운반관계 등 제반 조건이 비슷한 임목이 매각된 임목의 상황, 입지, 운반관계 사례가 있으면 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목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과 시장 매매가, 즉 원목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역산으로 간접적으로 임목 가격을 평가하는 시장 역산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의 산림이 장량림이라 벌채되어 매각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매각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 정리한 자료도 없어 일반적으로 시장가 역산법에 의한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가 역산법은 평가 대상 임목을 벌출 반출하여 시장에서 실제로 원목으로 매매되는 시장가격 A에서 벌출 운반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총비용 B와 벌출 운반 및 매각 사업에서 얻어질 수 있는 정상이윤 R을 공제한 가격을 임목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X는 A-R 플러스 B입니다. 임목의 가치 X는 임목에서 얻어지는 시장 가격에서 벌출 비용과 정상이윤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원가 계산적인 방법입니다. 시장 역산가법은 제3자가 산림벌채업자가 임목을 구입하여 원목을 생산하는 경우와 임목 소유자가 직용으로 생산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제3자가 임목을 구입하여 원목을 생산하는 경우에 평가시은 원목 시장 가격에서 벌출 사업비와 기타 투자 자본의 이익을 공제하여 간접적으로 임목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식에서 X는 단위 면적당 임목 가격,
이고 F는 조제율, A는 단위 제적당 원목 시장 가격, M은 자본회수 기간 개월, 그리고 P는 월이율, R은 기업 이익률, B는 단위 제적당 생산비로서 벌출비, 운반비, 기타 비용을 합한 비용입니다. 임목 소유자가 직용을 생산할 경우 산림청의 경우입니다. 임목 가격은 원목 시장 가격에서 벌출 사업비만 투입 자본을 보고 이에 대해서만 이익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X는 A-B 가로 열고 1 플러스 LP입니다. X는 대상 인분의 임목 구입 가격, 임목 평가액을 말하며 A는 대상 인분에서 생산된 원목의 시장 가격, 생산재 매각대, 그리고 B는 총비용, 사업비, L은 자본 회수 기간을 개월로 나타낸 것, P는 원리율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 중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벌채 생산하기보다는 산림 벌채업자가 임목을 구입하여 벌채하는 경우입니다. 경우가 대부분으로 3회 시계의 임목 가격을 평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벌기에 도달한 50년생 잣나무의 1헥타르입니다. 1헥타르의 임목 402빵입니다. 400세제곱미터를 매각하려고 한다. 잣나무 원목입니다. 원목의 평균 시장 가격이 1개당 20만원, 20만원, 1빵당입니다. 1세제곱미터당 벌채 운반비 등이 4,000원, 조제율이 70%, 투하 자본 회수 기간은 4개월, 그리고 원리율이 2%, 기업 이익률이 1%라고 할 때 잣나무림의 임목가는 얼마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X는 F 조제율 0.7 곱하기 1 플러스 MR은 M은 자본 회수 기간이 4개월이니까 4개월 곱하기 P는 원리율로, 원리율이 지금 2%니까 0.02를 곱해서 R은 기업 이익률이 10%니까 1%니까 0.1로 해서 A 단위 제수당 원목 시장 가격을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으로 나눈 걸 빼서 B는 단위 제적당 생산비, 그러니까 벌채 운반비 등 생산비가 4만 원이므로 4만 원 빼면 96,644원, 입방당 96,644원이 계산됩니다. 이상한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2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4번 임지의 평가 방식입니다. 72의 4교시에서 임지 기만가식 비율을 쓰고 시계에 영향을 주는 각인자를 설명하라. 그리고 78의 3교시에서 수익 방식에 의한 임지 평가 방법 중 임지 기만가법의 정의 및 일반 계산식을 유도하라. 92의 2교시에서 파우스트만의 임지 기만가식을 쓰고 설명하라. 84의 4교시에서 임지 기만가에 영향을 주는 계산인자의 변화에 따라 임지 기만가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기가 다른데 그 내용을 임지 기만가의 구성인자별로 설명하라. 131의 1교시에서 임지 기만가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임지평가의 개요를 보면 임지의 평가는 매매가, 비용가 및 기만가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임지의 가치는 그 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인 임목의 기인하므로 임지의 가격을 사정하려면 임목 생산 가능량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대되는 임목 생산량을 기준하여 임지의 기만가를 정하면 되는데 기만가 결정에 다음 4가지 요소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지위, 두 번째 경영 방법과 집약도 및 비용, 셋째 생산물의 가치, 넷째 이율과 기간입니다. 산림, 특히 임지는 부동산 가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형성은 기본적으로 일반 부동산의 가격 원칙을 따릅니다. 부동산의 평가 방식은 일반적으로 원가 방식, 수익 방식,
그리고 비교 방식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 방식은 임지나 임목의 평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지 평가 방식을 표로 나타내면 먼저 원가 방식은 원가 방법으로 제도달 원가의 단순 합계액에 의합니다. 원가 방법은 제조달 원가의 단순 합계액에 의합니다. 비용가법은 취득원가의 복리 합계액에 의하고 수익 방식은 기만가법과 환원가법이 있는데 기만가법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입의 정가 합계, 환원가법은 연년 수입의 정가 합계를 의미합니다. 비교 방식은 직접 비교법으로 거래 사례 가격과 직접 비교하고 간접 비교법은 임지를 택지 등으로 조성한 후 매각했을 때에는 거래 가격에서 택지 조성비를 빼는 역상가법으로 비교합니다. 절충 방식은 앞의 세 방식을 절충하여 임지를 평가합니다. 이상과 같이 임지평가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임지를 평가할 때의 기본 태도는 가능한 이들 평가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각 평가 방법별로 평가액을 산출한 후 이를 종합 판단하여 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평가 방법에는 고유의 특색이 있으므로 이 특색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복선가격, 수익가격, 비준가격의 시산가격을 조정하여 평가액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방식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격에는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산가격의 조정이란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구한 가격을 서로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격 상호 간의 편차를 축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편차의 크기는 시산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시장가격에는 필연적으로 경중의 차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 중에서 대상임지의 가격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다른 시장가격을 참고로 하여 대상임지의 평가액을 결정합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위법과 복리법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년자격과 같이 매년 이자를 계산해야 할 때는 단위법으로 계산하고 간단작업과 같이 생산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자를 계산할 때와 장기간의 산림 계산에는 복리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원가 방식에 의한 임지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원가 방식에 의한 임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목성원가를 구하는 방법으로 임지에 대해서는 매립지, 조성지, 임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임지의 평가에 원가법을 적용하려면 임지를 재조성할 수 있어야만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으나 임지는 재조성이 불가능하고 감가라는 것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교법에 의하여 평가액을 재조달 원가로 대체해도 감가되지 않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가 방식에 의한 임지평가에서 원가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평가 시점에서 표준적인 취득원가를 구하고 이에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적합하도록 임지를 정리 또는 계량한 비용과 임도 설치비 등을 가산한 것을 재조달 원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평가 시점에서의 표준적인 취득원가를 구하려면 결국 그 시점에서의 매매 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가액을 가지고 평가해야 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원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가 방법은 평가 시점에서 표준적인 취득원가를 구하고 이에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적합하도록 임지를 정리 또는 계량한 비용과 임도 설치비 등을 가산한 것을 재조달 원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평가 시점에서의 표준적인 취득원가를 구하려면 결국 그 시점에서 매매 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가액을 가지고 평가해야 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원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조달 원가를 평가 대상 임지의 실제 취득 원가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취득 시점에서부터 평가 시점까지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만 물가가 안정된 경제 상태에서 실제 투자 지출액만큼 최소한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취득 시점에서부터 평가 시점까지 그 지방에서의 임지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지수를 추정하고 이것으로 실제 취득 가격을 추정하는 등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취득원가와 부가가치세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산림평가에서 말하는 임지비용가에 해당합니다. 임지비용가란 임지를 취득하고 이를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적합한 상태로 개량하는 데 소요된 총비용의 현재가 합계, 즉 후가합계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생된 비용의 원리금 합계에서 그 사이에 얻는 수익의 원리금 합계를 공제한 잔액이 됩니다. 임지비용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가 매각할 때 최소한의 그 토지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할 때,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투입한 자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검토하고자 할 때, 셋째, 토지 가격을 평정하는 데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의 경우입니다. 임지비용가는 임지 구입비 등 임지의 취득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임지 취득 후 임지 개량에 투입된 비용, 앞에 비용을 투입한 후 평가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익 방식의 임목평가는 임지에서 장래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에 대한 원금의 임지가격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방식에 의한 임지평가 방법에는 임지기만가법과 수익환원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지기만가법은 먼저 임지기만가법가의 정의를 보면 임지에서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가 정가 합계로 정한 가격입니다. 즉 당해 임지에 일정한 사업을 영구적으로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그 임지에서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 합계액이므로 보통 비율로 표시하고 임지기만가를 임지수익가라고도 합니다. 임지기만가 일반식을 보면 임지기만가의 계산식은 작업법에 따라 상이하나 여기서는 인공조림에 의한 개벌 교림 작업을 전제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임목지에 조림을 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영구히 일정한 벌기 유년마다 같은 시업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임업에서는 무한 전기 수익의 정가합계와 무한 전기 비용의 정가합계와의 차, 즉 토지 순수익의 정가합계가 곧 임지기만가입니다. 임지기만가식은 파우스트만의 임지기만가식, 헤이어의 임지기만가식, 레이어식, 스피겔의 수학수익가식 등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파우스트만의 임지기만가식을 살펴보면 파우스트만 임지기만가식엔 토지의 순수익을 결정할 수익 및 비용 원가가 각 항목의 일헥타당 정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익에는 주벌수익과 간벌수익이 있으며 비용에는 조림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주벌수익 AU는 벌기가 U라고 하면 현재부터 유년마다 영구히 수입된다고 기대할 때의 주벌수익 AU의 정가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러스 P의 U승 마이너스 1분의 AU이며 간벌수익 DA, DB, DC는 A, B, C Q년 동안의 간벌수익을 각각 DA, DB, DC, DQ라고 하며 유년마다 반복되는 무한전기이자의 정가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비용은 조림비 C 제1회의 조림비는 현재 즉시 지출되고 그 후부터 유년마다 영구히 지출될 때까지의 정가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관리비 V는 관리비는 매년 일정한 금액이 영구히 지출되므로 정가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가합계는 0.0P분의 V는 V 관리자본입니다. 매년
V씩 유년간 지출될 때의 후가합계의 식입니다. 이상에 의하여 헥타르당 임지 기만가 계산식을 유도하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지 기만가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살펴보면 어떤 인자의 값이 변하면 동시에 다른 인자의 크기도 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기에서 다른 인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먼저 주벌수의 AU와 간벌수의 입니다. 이 값이 항상 플러스이므로 이 값이 클수록 임지기만가가 커집니다. 또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임지기만가가 커집니다. 조림비 C와 관리비 V는 이 값이 마이너스이므로 이 값이 클수록 임지기만가가 작아집니다. 이율 P는 이율이 높을수록 임지기만가가 작아지며 벌기 U는 일반적으로 벌기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임지기만가는 처음에는 그 값이 점차 증대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최대에 도달하고 그 후부터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임지기만가가 최대로 되는 시기를 벌기로 하는 것을 토지 순수입 최대의 벌기량이라고 합니다. 임지기만가의 최대값을 보면 임지기만가가 최대값에 도달하는 시기는 이 식을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각 인자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이율 P의 값이 클수록 최대값이 빨리 오고 주벌수익의 증대 속도가 빨리 감퇴할수록 임지기만가의 최대값이 빨리 옵니다. 따라서 지위가 양호한 임지일수록 임지기만가가 최대로 되는 시기가 빨리 옵니다. 즉 벌기가 낮아집니다. 간벌수익이 클수록 임지기만가의 최대값이 빨리 오고 조림비가 클수록 임지기만가가 최대로 되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관리비는 임지기만가가 최대로 되는 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채취비는 이 인자는 임지기만가식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채취비가 클수록 임지기만가가 최대로 되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그 이유는 주벌수익은 시장 가격과 같고 시장 가격은 채취비이기 때문이며 지리가 양호할수록 벌기가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방식의 평가 방법 중 수익환원법은 택벌림과 같이 연년 수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의 대지 예정지, 그리고 관광 예정지, 골프장 예정지 등 임업 대상 이외의 임지평가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비교 방식에 의한 임지평가를 살펴보면 비교 방식에 의한 임지평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임지와 유사한 다른 임지의 매매 가격, 사례 가격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임지의 실제 매매 사례 가격과 직접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직접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임지가 대지 등으로 가공, 조성된 후에 매매된 경우에는 그 매매 가격에서 대지로 가공,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역산적으로 산출된 임지가와 비교하여 평정하는 방법을 간접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직접 사례 비교법은 임지의 실제 매매 사례 가격과 직접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형법, 입지법, 조건별, 요인별, 차등 수정률, 연수법의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형법과 입지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형법은 과세표준 가격 등의 비율로 보정하는 방법이며 입지법은 거래 사례지의 입지지수와 평가 대상 임지의 입지지수와의 비율에 의해 거래 사례 가격을 수정하여 비중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입지를 대지 등으로 조성하였을 경우 대지 가격에서 조성비 등을 공제하여 역산적으로 구한 가격을 비교하여 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역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임업 대상지로서의 임지 평가 방법이 아니고 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킬 예정지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대상지가 현재는 임지라고 하더라도 장차 대지로 변경될 예정지라면 비교할 거래 사례 가격은 임업 대상지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대지 예정지로서의 거래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상한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27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픽 55번 산림매매가, 산지비용가, 산림기만가입니다. 99회 4교시에서 산림을 평가하는 방법 중 산림매매가, 산지비용가, 산림기만가의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의 평가를 보면 산림을 구성하는 임지의 가격과 임목의 가격을 구한 다음 합한 가격을 산림가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림가를 평정할 때는 매매가, 시가, 비용가, 기만가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기를 넘긴 노령님은 시가, 10년 이하 유령님은 비용가, 장령님은 기만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산림의 평가 방법을 보면 산림매매가 비교 방식으로 산림매매가는 평가할 인분과 비슷한 다른 인분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한 인분의 산림가를 평정하는 방법으로서 산림시가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지와 임목을 비롯하여 동일한 성질을 지닌 인분이 같은 시기에 매매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산림시가는 매매 사례의 산림가의 수정개수를 곱하여 평정합니다. 산림비용가 원가 방식은 한 인분의 산림비용가는 임목비용가와 지가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목비용가는 임지를 취득하고 이를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적합한 상태로 개량하는 데 소요된 총비용의 현재가의 합계, 즉 후가합계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산림기만가 수익 방식으로 한 인분의 산림기만가는 임지기만가와 지가의 합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가 방식은 원가 방법과 비용가법이 있으며 원가 방법은 제조달 원가의 단순 합계액에 의하고 비용가법은 취득원가의 복리 합계액에 의합니다. 수익 방식은 기만가법은 장래에 기대되는 수입의 정가합계, 환원가법은 연년 수입의 정가합계에 의합니다. 비교 방식은 직접 비교법으로 매매 사례 가격과 직접 비교하며 간접 비교법은 임지를 택지 등으로 조성한 후 매각하였을 때는 가격에서 택지 조성 비용을 감안하는 소위 역상가법과 비교합니다. 절충 방식은 이 세 방식을 서로 절충하여 임지를 평가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경영학 38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강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